네, 지난번에 이 제품과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품 입력 넣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출력이 나오질 않는 고장이네요. 내부적인 눈으로 볼 때에 손상된 부분은 그렇게 발견되지를 않고, 그래서 멀티 테스터기, 회로 시험기를 가지고 부품의 양부 판정과 전기를 넣어놓고 배터리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동작 검사를 해가면서 어디까지 전기가 넘어왔는지를 파악하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케이블 접속 상태를 한번 잘 보고, 물이 생겼다면 사진을 한 번씩 잘 찍어 놓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작업을 편하게 한번 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0kW, 2000W, 2kg면은 가전, 그러니까 우리 열풍기 같은 두 개 정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대부분이 여기 적혀져 있는 용량보다는 좀 작게 부하를 연결하시는 게 안정성 있게 좋습니다. 네, 일단 분해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이제 열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자주 안 본 낯설은 경우는 항상 사진을 잘 찍어서 이쪽에 핀 같은 거, 어느 케이블이 어쪽에 극선 같은 거 특히 잘 꽂아야지만이 뺐다가 분해했다가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 과정에서 다 고쳐놓고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만들게 되면 분석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는 경우도 시스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빅데이터 같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사진을 하나씩 찍어 놓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매뉴얼이 없고 물어볼 곳이 없을 때에는 혼자 답답해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그럴 때 아무 곳에나 막 꽂게 되면 이제 일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뜯을 때는 말이죠. 여기 나사가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있으니까 뜯고, 이쪽 반대편에도 뜯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슬라이닥스처럼 미끄러지게 이쪽 홈에 이 보드가 쉽게 해서 PCB 기판이 홈에 장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사들이 잘 없습니다. 밑에 보드에. 그러면 어떻게 고정을 하냐? 옆불에 보시면 나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나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방열판 샤시하고 있어서 그 안에 IC, 그러니까 IGBT나 또는 FET 장착되어 있는 거, 저거가 바싹해서 열이 식힐 수 있도록 여기에 다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옆구리에 있는 나사를 빼셔야 됩니다. 옆구리에 있는 나사를 빼시게 되면 이제 PCB 기판이 살살 미끄러지듯이 좌나 우로 밀어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빼고 밑에 바닥과 PCB 밑면 보면서 일단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빼게 되면 보일 것이니까 그때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암페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칫 조금이라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크나큰 손상을 다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내물과 따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쭉 이상 있는 부분을 훑어보고요. 프레쉬 렌트를 왜 갖다 놨냐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틈새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저 틈새 좀
들여다보고, 실은 패턴 좀 같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C 부품이라든지 이런 좀 많은 글씨들,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이쪽에 좀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랜턴을 갖다가, 브러쉬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네, 패턴이 저렇게 네, 끊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쉽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라는 거리죠. 자, 확대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 패턴이 일어났죠, 그죠? 고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패턴이 일어났는데 콘덴서만 좀 갈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정도 같은 경우는 네, 콘덴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디선가 합선, 쇼트, 예, 단락이 됐기 때문에 예, 저 빡 하고 터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저렇게 패턴이 일어난다는 경우는 어디선가 합선이 된 거죠. 그러면 이쪽에 내용물 전체를 다 살펴보고 합선이 어느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부품들을 서서히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 부품을 PCB 기판에 내장된 상태에서 또는 분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 그냥 저 선만 이어가지고는 또 다시 빠박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빠박 하게 되면 그럼 또 다른 데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말이죠. 이렇게 공간이 지금 떼서 놨지만 이쪽 방열판 사이에 끼고 있는 쪽이라서 인두기 작업하기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진단하느냐. 가장 문제점을 빨리 찾는 것은 전기를 넣어놓고 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전기는 빼놓고라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넣어놓고 이러한 부품에서 이러한 기능, 그러니까 부품의 어떤 기능과 성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고 숙달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핀, 이 부품에서는 이러한 전압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전압이 나오고 이러한 파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안 나온다, 그런 파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쪽 주변에 어디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패턴을 다 따라가면서 어떤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수리를 하기 위하여 케이스로부터 내부에 들어있는 몸체. 네, 그러니까 뭐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컨트롤러 보드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승합보드라 할 수 있고 어쨌든 PCB 기판 자체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품의 불량과 동작에 전기의 어떤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간단히 개념을 먼저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동작 원리를 조금 한번 개략적인 개념만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제품을 수리를 하는 데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의 동작의 원리를 알면 좀 쉽죠. 점검하는데 테스트 하는데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놓고 좌측에 배터리 전원 연결하는 DC죠. 이쪽에 그리고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이게 콘센트 꽂을 수 있는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배터리 전원 들어가는 길이고요. 검정색 선이 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죠.
빨간색 선이 여기 한 가닥 들어있고, 또 하나 한 가닥 들어있고, 쭉 와서 또 여기 한 가닥 들어있고, 가만히 봤더니 트랜스가 하나, 둘, 세 개, 트랜스포머당 하나씩 딱딱딱 들어가 있죠. 무슨 원리일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원이 들어가서 12V가 들어가면은, 이게 12V니까, 12V, 근데 출력이 220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죠. 24V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이제 전압이 몇 볼트나 와야 되죠? 네, 가정용 전은 22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220V이고요. 네, 또 산업용 전기처럼, 네, 또 380V 동력선, 뭐 이런 전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기도 하고요. 네, 결선이 뭐 변압기처럼 Y 결선이나 또는 델타 결선에 따라서 이상도 만들어가면서 용량이 큰 거는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긴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배터리만 해도 뭐 지게차 하나 다 싣고 다니다시피 하는 네, 그런 인버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캠핑장이라든지 이렇게 차량 전기를 배터리 전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용량 2kg짜리예요. 그래서 키로수마다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머, 네, 그리고 부속들마다 와트수, 그러니까는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다 틀리거든요. 전기가 12V가 들어가서 220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합을 해줘야 되겠죠. 뭐가? 여기에 있는 전원은 직류인데 뭘로? 네, 교류로. 그럼 어떻게 승합을 해줄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플립플롭 방식으로 해서 승합을 좀 먼저 하죠. 우리가 SMPS 개념을 좀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떻습니까? 이쪽에 낮은 전원이 낮은데, 그러니까 여기 평지, 거기에서, 노고단보다도 높은 곳이 지리산 같은 경우는 천안봉이죠. 예, 그 산을 하나 치면, 그러면 노고단에서 낙차가 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왕봉에서 낙차가 떨어지는 거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차가 당연히 천왕봉에서 떨어지는 낙차가 더 크죠. 힘이 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차는 그만큼 범위가 크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V 이 전원을 어디까지? 네, 보통 뭐 300~400V를 쭉 끌어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네, 플립플립 방식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엔진이 3기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통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가 구톡구톡구톡. 네, 그죠? 이렇듯이 플립플립. 플립플립 뭡니까? 한쪽은 있고 없고, 뭐,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플립플립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승합을 해요. 승합을 1차적으로 하면, 어떻게? 거기가 이제 DC에서 DC로 그대로 바뀌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C로 또 바꿔야 되겠죠. 네. 그리고 AC에서 그 바꾼 거를 다시 어떻게?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는 힘이, 낙차가 그만큼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로수가 그래도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가 12V 들어가면은 직류를 네, 그대로 승합을 3,400V로 시켜서 그 3,400V를 어떻게 여기에 있는 네,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네, 다시 DC-DC 네, 컨버터처럼 네, DC 컨버터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네, 버컨버터는 강압, 전압을 낮추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승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승합. 그래서 300V 그 되어져 있는, 400V 되어져 있는, 네, 이게 이제 와트수에 따라서 볼트도 조금 승합하는 게 범주가 다르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IGBT의 어떤 그 동작을 좀 시켜주는 거 하죠. 거기 스위칭, 셀렉트를 해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또 알아듣는 사람 또 설명이 좀 제가 어리숙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존이란 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3,400V 승합된 경우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브릿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파, 반파 뭐 그렇게 부르는데 완파라는 거죠. 브릿지라는 경우는 다이아몬드식으로 브릿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완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단에 가서는 또 그냥 출력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파, 정연파를 다시 컨트롤해서 그 RC가 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인데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 보는 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봐가면서를 하기는 이렇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돌덩이처럼 뭐 보이지 않는 반도체, 그러니까 IC 다리 쭉 많은 거 그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돌 안에. 그 다음에 회로, 그 회로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그 회로, 이거 기판, 이거를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실타래 한번 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그죠? 하는 일 반복돼서 이게 계속 였다 뺐다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개념을 조금씩 단계별로, 네, 그렇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이게 이제 들어온다. 눈에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흐름의 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을 했다가, 다시, 네, 풀브릿지로, 다시 사인파로 만들어낸다. 이게 사인파로 안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있죠. 우리가 보통 유사파, 뭐 순수파, 뭐 정연파, 근데 파들이 종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파 같은 경우는 뭐 사다리꼴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사인파 비슷하게 만들어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컨트롤러 부분이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정연파 만들 수 있는 IC 그런 파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싸진 거고, 정연파 만들어내면서 힘이 그리고 세지는데, 왜? 파형 것 자체가 원형 그 상태에서가 힘을 맞는 정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가지고 기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곡된 파형처럼, 네, 유사파, 유사 사인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떤 그 파형에서 그 빈자리, 굴곡진 자리가 그 자리에 힘을 못 쓴다든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으면 힘이 모자란다. 그래서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다. 거기에 전력을 부하로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더 낮춰서 한 50%, 50%. 그 다음에 정연파 같은 경우는 한 8, 90%. 이런 정도의 효율을 쓰는데도 좀 부담이 좀 적다. 그걸 알고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이 회로에서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수리를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점검, 테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파형 같은 거 측정했을 때에 어느 위치, 어디를 찍어야 이러한 파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생각하기 전에는 좀 줄여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이크만 잡으면 잘 안 되더구만요. 일단,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뭐 나중에는 좀 좋아지겠죠. 저는 의욕이 아마, 좀 의욕이 과해서. 자, 일단 다 뜯어봐야죠. 왜? 안에 측정을 해야 되니까, 뭐, 니드봉이라도 좀 찍어서 이 안에 좀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가니까 좀 벌려놔야죠. 그럼 나중에 케이블 타를 하시 묶기로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뜯어봤다고. 보내신 분. 탄자리도 다 말씀하시고, 콘덴서 나간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회로 원리를 알게 되면 뭐 콘덴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후딱후딱 콘덴서는 속도법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일단 빼져 있는 거 꽂아놓고요. 나중에 다 조리고 나서 안 꽂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쪽인지 이게 이거를 뺐으면 잘 꽂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팬 도는 거 팬이거든. 이게
펜 도는 펜인데 이거 뺐으면 잘 꽂아야 되는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펜을 3개 꽂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밑에서 플러스 12V 펜이면 12V 나오는지 패턴이 같은 패턴인지 다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꽂아봐야 되겠네요. 잘 안 꽂혀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왜냐면 꽂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이제 몇 볼트 같은 라인이 어떤지 따라서 살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제끼고, 테두리는 아까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좀 하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밖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뜯어도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상 있는 부분 나사 풀러서 하면 되는 건데 안에 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안에도 보고 그러는 이제 또 파형도 찍어봐야 할 자리는 또 찍어봐야 하니까 얘를 이거는 올땅이를 갖다 해서 날려입니다. 어디 안경 여기. 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넘기고 한 혹시 잠깐만요. 네, 보통은 네, 힘쓰는 라인이 많이 무너지죠. 네, 이게 이제 병렬로 돼 있어가지고 또 용량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지만 네, 병렬로 돼서 이 밑에 패턴이 보시면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부품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가장 힘을 좀 많이 씁니다. 일만연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보통 IGBT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냥 TR, FET 네, 두 개를 모아놓은 거 IGBT. 제가 데이터 시트를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품번을 일단 좀 확인하고 네, 이 다리 3개짜리 IGBT인데요. 네, 분명히 IRGP4063T네요. 네,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 여기가 4063만 치면은 바로 나오죠. 이거 4038? 아, 이거 아니네요. 4063 여기 있군요. 4063. 아, 이건데요. 플래시를 꺼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TR, FET, IGBT 네, 비슷하게 생겼어도 여기서는 그 IGBT 네, 이거거든요. IGBT 품번이 4063D로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심벌이라고 그러죠. 마크. 네,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같은 경우, 또 오른쪽 같은 경우, 밑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기호가 좀 알듯 말듯한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신발이 이게 신발, 그러니까 기호가 이쪽에 TR 하고 FET 같이 모아놓은 거, 그거를 IGB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묶어놨냐면요, 이게 TR은 네, 대전류, 네, 전류가 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ET, 네, 이거는 FET는 스위칭 속도, 전개 효과의 어떤 그 정전 용량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대용량을 그러니까 600V에 여기에 600V에 암페어는 48A, 네, 콜렉터. 네, 기호는 이렇게 읽습니다. 네, 저기 FET 같은 경우는 여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네, 게이트, 네, 컬렉터, 이미터. 컬렉터 이미터는 많이 본 것 같죠? N채널, 이렇게 써 있는 거 하고, 이거는 FET에서 따놓은 건데, 그러니까는, 콜렉터 이미터는 TR에서 나오는 마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에 기호가, 콜렉터, 이미터, 여기 게이트, 게이트는 베이스라 그러죠, 베이스. 그러니까, TL431 같은 경우는, 여기가, 리퍼런스,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돼 있죠. 다리 3개짜리는 다 비슷해요. 이쪽에 게이트, 게이트라는 건 뭡니까? 문이죠. 문을 열고 닫고, 밸브를 열고 닫고에 따라서 여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그러죠. 여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할 수 있는 이 파이프 굵기는 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48A니까 48A, 그쪽에 압력으로 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 높이는 몇입니까? 600V. 600V에서 48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쭉 내려보내주고 올려보내주고 한다는 것이 전류의 흐름이 있죠. 네, 전류의 흐름. 네, 그래서 전류 흐름에서는 콜렉터와 이미터 기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라는 경우는 스위치 개념에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여기에는 N채널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거? 네, FET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IGBT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저기는 뭐 이렇게 형식은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PCB 기판에다 꽂는 거라서 같은 개념이긴 하죠.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피가 좀 클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IGB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IGBT 같은 양부 판정, 부품 소자가 불량 났는지 또는 정상인지 이거 테스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개요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기회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ET, TR. TR은 더 복잡하죠. TR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TR은 A, B, C, D로 나눠지면서 또 뭐 저주파용, 고주파용, 네, 그 다음에 전력 증폭용 또는 스위치용, 다이얼통, 엄청나게 종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TR은 구분하기가 핀맵이 다 틀리지요. 네, FET나 IGBT 같은 경우는 여기 정해져 있죠. 네, 게이트, 드레인, 소스, 1번, 2번, 3번 핀이 거의다가 99%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FET에서도 약간 틀린 것이 한 종류 보긴 봤는데, 지금 핀맵은 기억이, 그 마킹 번호는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IGBT도 알아놓아야 된다. 예, 대용량으로 갈수록 이와 같이 힘쓰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기능도 여기에 맞게끔 하려다 보니까는 부품 소자를 묶어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묶어놓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IC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IPM 방식 같은 경우 그거가 이제 묶어놓은 거 소자를 하이브리드 IC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여기는 대용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품이 TR하고 FET하고 조합된 겁니다.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대용량에 쓰기 위해서는 IGBT를 사용한다. 그럼 IGBT도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데 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네, 배터리를 연결한 뒤에 이제 전기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한번 켜봅니다. 그러면 위에가 이제 보시다시피 전압이 나오는 거고요. 아웃풋, 그러니까 AC 전압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인풋이니까 네, 당연히 들어갈 입력은 전압이 배터리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 스위치, 여기도 스위치 있는데 하나 더 고객님이 따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키면은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전구탑 하나 작은 거 달아놨거든요. 네, 그리고 스위치를 키게 되면 네, 불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스위치 온. 네, 켜졌죠? 네, 111V에서 218V. 전압 밑에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원이 11.6V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출력 전압은 226V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되네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정연파니까 네,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라고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사인파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다시피 그러면 출력에서 사인파가 나오는지 제가 스코프의 그라운드를 일단 찍어 놓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프로브 니드봉을 지침을 하기 위해서 달아볼 건데요. 스위치를 켜고 어디를 보냐면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쭉 봐보시면은 이제 파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인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사인파입니다. 이게 그 사인파가 나오는지를 이제 잘 보시면 되겠죠. 네, 주파수는 몇 Hz 나오는 거 한번 보시는 거고, 현재 커플링이 DC로 해놨기 때문에 전압에 대해서는 약간은 기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피크치와 그 다음에 시류치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켜봅니다. 조심하시고, 네, 스위치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전압이 218V, 220V까지 네, 스테이션, 그러니까 유지 전압까지 네, 평균 전압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저 자리를 찍을 건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 이쪽에 잘 돼야죠. 여기는 220 나오는 자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살짝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스메러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하고. 오, 이렇게 나오네요. 사인파가 잘 나오네요. 네, 근데 조금 찌그라들었죠.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그죠? 우리가 백타 이렇게 하듯이 조금 찌그라들었네요. 이게 사인파가 나오는데 깨끗이 잘 나오는데 듬성듬성하게 조금 왜곡됐다기보다도 우리가 노이즈 타듯이 노이즈가 또 다르죠. 맥류듯이 깨끗한 데서 약간 사인파 만들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양호하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잘 나오네요. 스위치를 끄고, 같은 스위치더라고. 이거 꺼도 이게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토글 스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알아가면서 또 점검도 그렇게 하는 거고 테스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수리의 요점 정리라고 할까요? 뭐 개위에 대한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자, 마무리 지면서 한 말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입력단도 전류가 굉장히 세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전류가 뭐 한 75A 또는 작게는 45A, 45A보다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90A. 굉장히 암페어 수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암페어는. 볼트가 12V인데요. 거기에 입력측에서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어져 있는 회로 무너지는 데는 플립플롭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에서 부하 용량을 좀 큰 걸 달아서 썼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컨버터 쪽에가 파괴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원포인트로 좁혀나가든지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운영되는 이 개요, 쭉 흐름, 그 개념으로 해서 진단해 나가는 과정이 인버터 수리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